안녕하세요. 한걸음 가족교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 황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독은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하면 뭐가 가장 대표적인 요소일까요? 네, 알코올입니다. 담배 하면 니코틴, 커피 하면 카페인. 아시죠? 술 하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없는 술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코올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코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향정신성이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네,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뇌에요. 바로 마비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몸을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고통을 마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하는 향정신성 약물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이완시키고 행복감만 주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뇌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MRI로 찍어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정상뇌는 조그만한 뇌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건강한 뇌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뇌를 보시면 이렇게 뇌실이 굉장히 크게 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뇌가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공실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뇌가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생물학적으로 보면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술을 안 마실 때는 안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조절이 안 돼요. 네,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조절 중추가 있는 전두엽인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술의 양이나 또는 상황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강박적인 음주를 하게 됩니다. 강박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술이 땡기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퇴근하기 한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쯤 되면 퇴근해서 누구랑 술 마실까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고 또 술 마실 사람이 없으면 술 마실 분들을 자꾸 전화로 찾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실 생각만 하면 술 마시는 걸 멈출 수가 없고 어떻게든 마셔야 되는 그런 강박적인 음주를 하게 된다 하시면 죄송하지만 중독의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속적 음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사회학적인 정의인데요. 지속적인 음주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결혼한대요. 그러면 결혼식장 가서 잘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혼한다는 이유로 좋아서 술 먹다가 결혼식장을 못 갑니다. 또 부인이 출산을 한다고 하면 옆에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부인 애 난다고 친구들이랑 술 먹느라고 출산할 때 옆에 있질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이렇게 중독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술이 뇌에 들어가서 뇌의 기능들을 손상시키고 나면 조절이 안 되고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마실 수밖에 없는 뇌기능 장애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한쪽이 없다고 하면 다시 자라나나요? 다시 자라나지 않죠. 복구가 다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장애라고 표현하고, 특히 뇌와 관련된 장애를 정신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애가 일어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술 좀 줄여 마시지 않고, 장가를 좀 보내면 나을까? 아유, 취업을 못해서 그래. 아유, 저 친구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또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자꾸 한쪽으로 봅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분들은 더 화내고 더 핑계가 돼서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예,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체적인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각에서 벗어나시라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가족들이 끊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은 꼭 버리셔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데 걱정해주고 옆에서 자꾸 쌈하고 옆에서 자꾸 조정하고 그러면 똑같아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재활을 받아서 장애가 있어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분들은 내가 술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끝까지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가족분들이나 또는 당사자분들이나 처음 듣는 얘기죠. 그리고 괜히 이상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정답이고,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공동존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알코올 가족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술은 바로 주성분이 뭐예요? 알코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뇌를 마취시키거나 마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약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다 보면 뇌가 파괴돼서 결국은 뭐가 생긴다고요? 장애가 생겨서 더 이상은 조절할 수도, 더 이상은 충동을 참을 수도, 더 이상은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음주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곧 뇌 손상이고 병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저희 센터와 같이 상담 받으시면서 함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